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 당연히 서울시장이죠. 그 중에서 많은 후보군 중에서도요. 최근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정원호 성동구청장입니다. 직접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예. 먼저 저희가 좀 여론조사 한번 볼 텐데 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어제 발표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오세훈 현직 시장을 크게 앞서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조사 결과 보고 어떤 생각 좀 드셨나요? 또 뭐 저에 대한 그 관심을 이렇게 좋게 평가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네. 일단 뭐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정책, 공약도 중요합니다만 선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겨야 되는 네, 거고요. 네. 최근에 그 지지율 흐름을 좀 상승세로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최근에는 많이 이제 상승해 있는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그 경험, 예. 효능감을 경험한 시민들께서 이제 서울시도 그런 유능한 행정가를 좀 찾는 흐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구청장님 올린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됐다고 보세요? 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예.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예.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왜 구청장님을 그렇게 일을 잘한다라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일로 만났기 때문에 일로요? 네. 제가 이제 대통령님을 처음 뵌 게 이제 성남시장 하실 때 제가 구청장 초선할 때 성남시장 재선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지사 또 당대표 하실 때 제가 성동구청장을 3선을 하면서 계속 뵀는데요. 예. 뵐 때마다 지방 행정에 대한 관심이 워낙 대통령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잘한 사업에 대해서 꼭 칭찬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잘한 게 있으면 아예 저희 구청에 찾아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나요? 예, 당 대표 하실 때. 예. 그러면은 구청장님이 그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통령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초선이었고 재선이셨으니까 예. 제가 좀 하나의 롤모델로 봐서 좋은 정책들에 대해서 많이 좀 벤치마킹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SNS에 올린 게 그러니까 구정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좋아한다 그런 취지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동 구민들은 네. 왜 청장님을 그렇게? 일단 생활을 하시는데 예. 불편함들이 많이 사라지고 또 되게 안전해지고 이런 것을 이제 행정을 통해서 경험을 한 그런 효능감을 좀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을 쭉 하면서 제가 초선 4년간은 구민들로부터의 지지도가 50%대 후반이었거든요. 예. 근데 재선 4년간은 70%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3선 4년간은 90%가 다 넘는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게 됐는데 아마 이게 예. 쭉 해오면서 그런 효능감이 좀 축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민들이 구체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어느 동네든 어느 구든 간에 뭐 30년 수건 사업, 뭐 40년 수건 사업 이런 수건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 그 수건 사업이라고 하면 그 구에나 그 동에서 가장 불편한 지점이나 또 이게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다 이런 게 이제 수건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다 제가 이제 구청장 하면서 다 해결을 좀 해냈던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작지만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생활 밀착 행정들 예. 이런 걸 이제 많이 또 하고 예. 네, 이런 게 다 이제 기본적으로 본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예. 행정이 하고자 했기 때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대부분 시민들께서 요청하는 일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소통의 면이라든가 질이 높아야 네,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네, 네.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파악하려면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예.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들어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이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얘기하실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심지어 제 개인 휴대폰을 공개해서 번호를 공개해서 문자 메시지로 민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 가장 요즘 사용하기가 편한 게 문자 메시지 아닙니까? 예. 그걸로 이제 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뭐 보도블록이 깨졌다거나 어디 위험한 구간이 있다거나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그냥 예. 보내오시면 됩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가 그 지점에 확인해서 다 이제 수리하고 예. 그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시민들이 어떤 지점을 원하시는지를 제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서울 시민 전체 인구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때도 그런 당연하죠. 휴대전화 오픈하실 거예요? 네네네. 당연하고요. 이제 지금 제가 평균 하루에 한 30-40건 정도 민원이 오는데 이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면 1,000통 미만으로 올 텐데 그거를 이제 뭐 조금 AI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그 주제별로 이게 소트를 하면 좀 더 빠르게 읽어보고 빠르게 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체계로 하려고 합니다. 네. 서울시장 얘기를 뒤에 다시 또 여쭤보기로 하고 지지율 조사에서 인상적인 대목이 그거였어요. 서울이 이제 보수 진영이 강한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네.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인데 여기서도 오 시장을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아주 우리나라 정치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네. 이 현상 자체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무래도 저의 행정을 경험하기가 예. 조금 상대적으로 더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리적으로 제 성동구에 바로 접해 있는 게 강남, 소초, 송파 아니겠습니까? 장강만 지나면 예, 건너편이니까. 뭐 동호대교, 그다음 성수대교, 영동대교를 넘으면 이렇게 교류가 되니까 교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이제 저의 행정을 좀 경험하시고 예. 이게 효능감에 대해서 함께 좀 간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또 교류가 워낙 많으니까 저희 지역에 성수동이라든지 금옥수동 지역에 자주 오시니까 예. 이 직접적 경험도 많이 예. 좀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효능감을 계속 말씀하셔서 계속 궁금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를 뽑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성동구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과거의 이미지랑 지금 이미지가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10년 전의 이미지랑 지금 봤을 때.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첫 번째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동구에 사시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 자부심의 배경은 아까 얘기했지만 소통이 잘 된다. 예. 구청에 내가 불편한 점, 생활할 때 불편한 점이 있으면 성동구청에 연락하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여론조사 보니까 70%가 넘어요. 그런 게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런 거는 하나하나 보면 생활 밀착 행정이라고 보통 보는데 버스 예. 정류장에 뭐 스마트 쉼터라든지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멀리서도 잘 보이게 하고 또 정지선도 잘 지키게 하고 바닥 신호등 설치해서 안전하게 만든 거. 예. 이게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였거든요. 이런 측면들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하나씩 와닿는 그런 행정들이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동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마용성 뭐 이렇게 또 불리지 않습니까? 예. 네. 또요, 민주당 경선 지금 서울시장에 나가겠다고 하는 현역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경쟁력을 측정해봐도 얼등히 앞서고 있다. 네, 네. 뭐 물론 이번 지방선거가 여건이 유리한 구도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경쟁력이 있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이건 이제 선거라는 건 시대 정신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누구를 원하느냐, 이게 뭐 개개인의 능력에 또는 뭐 인물의 잘나고 못남을 떠나서 지금은 누구를 원하느냐, 지금 서울시장은 그랬을 때 지금 시민들께서는 지금 원하는 서울시장은 검증된 일자라는 그런 유능한 행정가를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일하시는 행정하시는 예. 방식을 보고 아마 그런 효능감 때문에 예. 이제 서울시도 바로 그런 그 시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거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시민들께서 느끼실 때 지금의 서울시 과연 시민을 위한 시장인가라는 물음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시장이 바람직한가,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뒷받침하는 시장인가. 예. 그리고 내 의견에 귀 기울여지고 내 삶의 응원이 되는 시장이 원하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미 성동구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 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뭐 물론 정치인 출신 시장이긴 하지만 벌써 서울시장직을 5번인가 4번인가 네 하고 번 있을 하셨습니다. 정도로 네, 네. 경험이 행정가로서 경험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정원호 청장께서 보시기에 오세훈 시장의 정책 최근의 정책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었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되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정책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하고 싶어서 예, 하는 예, 정책. 예.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세금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시고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한강버스도 그렇고, 예. 감사의 정원, 광화문 앞에 감사의 정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폭설 났을 때 예. 작년에 서울 시내가 마비됐지 않습니까? 그런 재난에 대한 대응. 그 과거에는 또 폭우가 왔을 때 반지하에 아주 비극적인 일도 있었고요. 그건 다 물 배수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이런 걸 볼 때 도대체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안 하고 왜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 예. 그런 문제에 대한 불편함들이 좀 있으시고 피곤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이 정책을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안 하시겠지만 한강버스 같은 경우, 감사의 정원 같은 경우 만약에 구청장이었다면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셨을까요? 아예 안 하는 방향이 맞았을까요? 저는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 안 했어야 된다 한강버스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감사의 정원은 예. 정하고 싶었다면 이 광화문 광장이 아니고 전쟁기념관 같은 데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25 참전국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시한다고 하면 전쟁기념관에다가 세워도 충분한 일을 우리나라의 대표 이 거리인 상징거리에다가 세운다는 건 이건 좀 안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지금 성동구보다는 훨씬 이제 많은 사람과 지역이 넓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좀 네. 저는 좀 지금 얘기를 듣고 걱정스러운 분이 그 시장이 돼서도 그렇게 구청장 때처럼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그렇죠.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예. 그런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대통령께서도 일일이 다 소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한 거지. 그거 범위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가장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필요하게 해야 되는 항목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교통이라든가 네, 주거라든지. 네, 네. 구청장께서 뭘로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그거는 제가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들과 만나면서 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해가겠지만 예. 지금 본다면 이제 여론조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해보면 시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주거 문제, 주거.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 경기 문제, 이제 지역 경제 문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교통 문제 이렇게가 하여튼 주요한 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정도가 이제 중요할 텐데 세부적으로 주거도 어떤 문제냐, 그 다음에 교통도 어떤 문제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 과제를 뽑아내서 예. 이제 해결책들을 좀 내놓을 생각입니다. 벌써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는 말씀이시죠. 네. 생각하시는 것 있으시죠? 예, 그럼요. 네. 근데 지금 현직 부청장이라 구체적인 공약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예. 제가 이제 사직을 하고 후보로 등록하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3월 4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예. 네. 지금은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 예, 그렇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최근 들어서 정원호 청장님 관련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뭐 말이 좀 뭐 다른 것도 있고 그게 하나가 삼표 레메콘 네, 부진인데 예. 오세훈 시장하고 이런 결정을 둔 걸 두고 좀 말이 엇갈리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사퇴했다가 다시 보궐로 복귀할 때까지 한 10년간 시정의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에 좀 업데이트가 좀 잘 되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객관적 사실이니까 언론에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오는 일들을 이렇게 좀 시기를 착각하신다든지 뭐 절차를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거는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예. 한번 좀 업데이트 시키면 좋으실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은 잘 풀리는 네, 문제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뭐 청장직 사퇴하시고 선거 운동에 들어갈 텐데 일단은 뭐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게 1차적인 목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 현역 시장과 맞붙는 선거가 된단 말이에요. 네. 현재 지지율은 앞서고 있다지만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또 무시할 수가 아,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시장 하면 이제 시장을 워낙 오래 하셔가지고 예. 오래 한 것에 대한 익숙함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저 현역 프리미엄으로 나타날 텐데 굉장히 저는 그게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차분히 준비해서 예.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 오늘 좀 구체적으로 밝히시지는 않으시고요. 예. 주거 문제도 사실 교통 문제 얘기하셨지만 서울에서 거주하고 직장 생활, 사회 생활하는 사람 주거 문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주거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일단 이제 반지하에서부터 지옥고 문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이런 문제도 주거 문제에 있어서 풀어야 될 과제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주택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좀 지낼 수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좀 좋고 많이 좀 만들어서 공급해 줄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것을 속칭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에서 좀 속도를 내서 그런 공급을 좀 늘리는 문제도 있고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고 예. 일반 민간 복합 개발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합리적 가격에 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예. 아파트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공급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각기 분야별로 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수요에 맞춤형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논쟁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 큰 틀로 봤을 때 좀 조정이 필요한 거고 물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저도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미 방안에 대해서 예, 이제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나머지 분야에서도 수요에 대한 공급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주거 정책으로 제출했을 때 예. 서울 주거 문제가 함께 풀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핏 듣기에는 좀 공급에 좀 방점을 찍으셨다. 예, 당연합니다. 예. 공급이 이제 수요에 맞춘 공급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주거난으로 발생하거든요. 서울은 반지하 수요도 있고 옥탑방 수요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합리적 가격에 이런 아파트나 이런 걸 좀 원하는 수요도 그렇죠. 있고 예. 재개발 재건축은 요즘 하게 되면 너무 고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있죠. 그런데 이게 각각 또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한쪽만 하게 되면 이게 좀 약간 편향적인 그런 이런 주택 정책이 돼서 주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장님 같은 경우는 한쪽만 지금 너무 하고 계셔가지고 예, 예, 예. 전반적인 주거난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요?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